어제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사태 발생 69일 만인데요. 그 사이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 확진자 186명 중 20%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와주셔서 반갑고요. 메르스 사태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과연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동안 굉장히 기다려온 소식이긴 했지만 사실 좀 성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까지도 치료 중인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지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종식선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실제로는 지금 2주라고 하는 기간이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잠복 기간이지만 6주까지도 잠복이 돼서 감염이 됐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갖다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위해서라도 종식 선언 자체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문제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국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메르스에 대한 경고를 무려 2년 전서부터 의학계와 학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르스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중동에서 들려올 때 대통령께서는 중동 방문 이후에 중동에 젊은이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르스에 대한 위험 조치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많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하고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됐던 상황인데요.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드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환자가 5월 20일 날 발생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를 받은 게 그것도 대면 보고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었다. 기본적으로 메르스가 어떤 병이었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브리핑이 되지 않은 상태의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초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성모병원의 환자와 또 그 병원의 이제 일반 환자들을 막 뒤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감염이 됐다는 거 하는 것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택 성모병원의 환자들이 다시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나?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메르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가운데서 컨트롤 타워는 거의 보름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는데 그 보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전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나서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마디로 국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방역을 하면서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메르스는 제대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쭉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이 박원순 시장이 간밤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이 상당히 큰 기점이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실제로 6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날 밤 10시에 적극적으로 그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것이 과잉 대응 논란을 갖다 낳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6월 14일 기점으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성남시의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성남시의 그 주체들이 상당히 소통을 잘하면서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 나갔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 언론과 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행보들을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것들은 이런 선제적인 대응으로 생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바에 비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그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초반서부터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186명이나 지금 환자를 내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36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36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사실상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더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자체들의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일까 그 공공의료원 특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병원을 대형 병원으로 다 몰렸는데 삼성의료원이 특히 더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공공의료원 부재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음압병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 병실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 자체가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8.7% 정도만 공공병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상당히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그 환자들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는 거예요. 민간 병원에서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병상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민간 병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걸맞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정한 이기적인 선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에 행정 조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공공병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 보건인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돼야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호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들이 전체 그 민간 병원에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배치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들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 간병인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고 하는 사태를 놓고는 무방비 상태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소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전문 보건인들을 현장에서 더 투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공공병상과 전문 보건 인력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감염병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정부가 사태 종식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다면 어쨌든 원인과 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제 근본 대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 마련 과연 가능할까?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메르스 특위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28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그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시간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럼 철저한 그런 감사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뭐 걱정도 되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구멍들이 나서 정부의 대응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국회 내에서는 이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로 메르스 특위의 활동도 사실상 정리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밝혀졌습니까? 또 어떤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근일 내에 다시 벌어진다면 똑같은 그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좀 더 총체적인 분석과 대책들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메르스 사태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후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짚어본 게 컨트롤 타워가 7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7개, 그렇죠. 8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했던 사람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어쨌든 사태를 이제 총 책임지고 이런 지금 역할을 좀 필요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 문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후 거취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금 중에서도 그야말로 민간 연금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떻게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실 그 감염병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차관, 실제로는 그 보건을 담당하는 국장급까지 보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정도가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인 사태, 이런 사태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모든 예산과 인력과 구조들을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정권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히려 상위 기관에 그 브리핑하러 다니라고 자기를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은 진행이 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또 문영표 장관이 져야 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문영표 장관은 구조상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전문가한테 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전문가의 얘기를 듣긴 했지만 민영 병원의 원장의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들을 빚어내는 상태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대책을 갖다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고 해도 충분히 그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그 지금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 이번에 벌어진 건데 총체적인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지금 뭐 그냥 거리두기식으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과를 대리해서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들의 그 멍든 가슴은 달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상처가 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